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성형외과 전문의 김용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김용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안화골절입니다. 이 병명이 좀 납살긴 해도 다들 22년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열심히 달렸던 장면 기억하실 텐데 네. 이때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던 그 병명이 안화골절이었다고 해요. 교수님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혀서 쓰러졌죠. 네. 안화골절로 진단되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3주 후 카타르 월드컵 때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뛰는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화골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스포츠에서 안면 부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안화골절에 대한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안화골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교수님, 눈 주변에 뭔가 자세는 모르겠지만 뭔가 부러졌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에요? 네, 제가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가 눈 주변 뼈고요. 눈 안쪽을 안화라고 합니다. 즉 안화는 깔때기 모양, 아이스크림 콘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눈에 중요한 시각 관련 구조물이 담겨서 안화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눈을 싸고 있는 안화가 골절이 있을 때 이제 부러지는 상태를 안화골절이라고 합니다. 안화는 여러 뼈, 전두골, 사골, 그리고 상악골, 저편골, 누골, 광대뼈 등 여러 개 뼈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아주 얇아서 쉽게 충격에 부러집니다. 안화골절은 물리적 충격이 직접 눈에 가해질 때 네. 발생합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안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 압력이 전달되어 얇은 부위에 골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화 파열골절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눈 쪽에 어떤 충격이나 외상이 있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 주변에 안화라는 뼈가 대신 부서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 네.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눈에 충격이 발생되면은 네. 그 충격이 안구, 눈알을 통해서 압력이 깊은 곳 뒤쪽까지 전달이 됩니다. 아주 급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얇은 뼈가 바닥뼈하고 내측뼈인데 그 부위가 자주 골절이 발생합니다. 허허. 그래서 쉽게 골절되기 때문에 안구 자체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미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증상이 생겼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기전에 따라서는 눈 자체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안화골절이 골절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고 또 좀 강도도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안화골절의 주요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골절이니까 멍, 부기, 또 통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눈이니까 이제 복시, 또 시력 감소,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라든지 제한, 그리고 또 안화니까 이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구가 돌출되어 보인다든지 혹은 또 안구가 쑥 들어가게 안구 함몰이 나타나든지 또 코피가 생기든지 뺨의 감각 이상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병원에 와서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제 눈이 다 아파지는데 사실 눈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니까 뭐 통증이나 부기, 멍 이런 거는 생길 수 있는데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나 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네, 복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안구의 충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자연히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구 내에는 시신경부터 해서 6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경도 있고 또 혈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라도 손상을 입으면 복시가 남아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아 구조물이 끼거나 손상이 심할 때는 눈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도 더러더러 발생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에서 발생한 경우에서는 걔들은 왕창 부러지는 성인 골절과 달리 네. 뼈가 좀 유연합니다. 그래서 살짝 부러졌다가 제자리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연부 조직 안에 구조물이 뼈 사이에 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경우는 눈동자 움직임이 제한이 오고 CT나 증상을 보지 않으면 놓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되고 의심이 되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빨리 네. 수술하지 않으면은 네. 후유증이 많아질 수 있어요. 빨리 수술하기를 권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안구 돌출 그리고 함몰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구 돌출, 안구 함몰은 또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부종이라든지 안에 혈종, 피가 고였다든지 또 공기방울이 고여가지고 혹은 또 골절 조각이 튀어나와가지고 안구가 돌출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제 기흉, 공기방울이나 혹은 출혈, 부종, 부기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안구 돌출 자체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구 함몰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깔때기 모양, 아이스크림 콘 모양인데 그 앞에 이제 탁구공 모양의 안구가 있다고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H 파이알 좌승이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직경이, 이 네. 초점이 이제 직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직경이 커지면은 부피가 확 늘어납니다. 아유. 그래서 처음에는 원뿔형으로 있다가 뒤쪽이 깨짐으로써 이게 구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뒤쪽 부피가 확 늘어나니까 안구가 쑥 들어가죠. 들어가게 네. 보입니다. 예. 초기에는 또 부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런데 부위에 깔아앉으면서 안구 함몰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구 함몰이 발생되면은 좀 심각한 크기의 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안구 함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뺨의 감각 저하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혹시 뺨의 이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도 좀 흔한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네네,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30% 환자에서 오. 발생돼요. 요 모형을 보시면은 요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눈 밑에. 요 구멍으로 안와 신경이라고 네. 뺨을 지배하는 감각 신경이 있거든요. 걔가 머리 안에서 나와서 눈 밑을 타고 여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골절이 일어나면은 그 신경이 다친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환자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환자 자신은 감각이 떨어지고 또 혹은 또 이상 감각, 또 저림 현상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술을 적절히 받고 나면은 한 몇 주 지나면서 회복됩니다. 그런데 심한 초기 손상이 있었다면 좀 오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안아골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병원을 바로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음찜질 같은 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안아골절로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 병원으로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처는 일단 부상 부위를 만지거나 압력을 가하지 말고 눈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에 얼음을 싸서 눈 주변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부기와 멍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약간 높게 위치해서 부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되겠죠. 네.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는 일단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안아 골절 시에 반드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또 있다고 있어요? 들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코피가 났을 때 코를 풀지 말아라라던데 이거 진짠가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찝찝할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놔둬야 돼요. 예. 아나의 구조물을 보면요. 네. 아나는 눈의 공간을 코안, 네. 그 네. 비강이라 하죠. 비강과 상악동과 이 분리하는 벽입니다. 아. 아나가. 이 벽이 파손되니까 코로 피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코피가 나니 답답하고 또 불편해서 코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기가 골절된 부위로 통해서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눈이 퉁퉁 붓는 경우가 어머. 있습니다. 강하게 코를 풀면은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공기나 핏덩이가 안으로 들어가서 안아 조직을 추가적으로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골절된 뼈를 더 이동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 뼈는 부러지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큰 부상을 당했거나 긴박한 순간이 오면 수술을 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술 과정과 또 뒤에 남을 수 있는 흉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눈의 뼈도 그냥 두면은 어긋났지만 그 자리에서 붙어요. 허허. 그렇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CT 소견상 골절이 심하게 되어서 나중에 추행을 남기겠다라고 의심된다든지 혹은 또 눈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안아 구조물이 상악동이나 사골동에 이쪽으로 흘러내렸다든지 혹은 또 골조각 사이에 끼어 있다든지 혹은 압박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수술은 아까 흉터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하안검 성형술의 절개법 혹은 눈 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수술 절개 흉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간혹 환자에 따라서는 처음에 좀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술 과정은 골막하 절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안아 구조물을 제자리로 복원시키고요. 그리고 뼈를 제자리로 넣고 네. 고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아골의 뼈 부위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인공 물질을 삽입해서 쓰기도 합니다. 골절의 위치가 저 눈알보다도 더 뒤쪽이고 깊기 때문에 수술 시에 접근하기가 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수술 도구를 조작하기도 어렵고 시야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용 내비게이션이나 첨단 장비 혹은 또 특수 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안아골절이 교수님, 근데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운전하다 큰 사고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 뭐 함몰이 된다든지 예. 충격을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얼굴 모양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아골절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코뼈, 또 광대뼈, 또 상악골 혹은 머리뼈 등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외상을 담당하고 있는 또 얼굴 전체를 다 보는 성형외과의 안면 외상 전문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광대뼈 골절과 동반된 안아골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골절이 심할수록 눈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외모에 큰 추행을 남길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은 이제 위쪽 왼쪽을 보시면은 안아골 아랫벽이 확 깨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 밑에 그림을 왼쪽 그림도 역시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른데 정면으로 보면은 아랫벽이 이렇게 반대쪽보다 툭 떨어져 있고요. 네. 자세히 보면은 하안근이라고 눈을 싸고 있는 눈동자 안에는 6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래쪽 근육이 저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일부가 그러네요. 골절편에 약간 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수술 후에도 약간 후유증이 남았는데 수술 자체는 아주 잘 됐습니다. 네. 해부학적으로 다시 복원시키고 인조 물질로 잘 복원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은 눈 기능은 다 정상적으로 회복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저 위쪽 그림은 이제 안아 내측 왼쪽 눈이죠. 내벽이 확 깨져가지고 쑥 들어간 모습입니다. 반대쪽과 비교해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부위가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위거든요. 오. 점막 안으로 해서 저렇게 잘 복원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수술에도 혹시 적절 시기가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사실 수술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상황에 따라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는 것이 후유증을 적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아골절은 부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부기가 많은 상황에서 수술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기가 가라앉으면은 수술하는 게 좋은데 그 시기가 바로 한 일주일 전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적어도 2주 내로 하는 걸 일반적으로 권하고요. 수술 안 하고 한 3주 혹은 한 달 이상 지나면은 흉터 조직이 광범위하게 발생돼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아 조직이 변형된 위치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들러붙어 버려요. 그럼 나중에 수술하려면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지고 어려워집니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 수술 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력 손상, 아까 물체가 2개로 보인다는 복시 같은 그런 좀 기능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용적인 측면도 또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기능적인 문제로는 이제 복시, 또 안구 운동 장애, 시력 손상, 그리고 뺨의 감각 이상, 또 눈의 불편감이 지속된다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 받으면은 좋아집니다. 근데 미용적인 문제로는 또 이제 안구 함몰 증상, 또 안면 비대칭이 대표적입니다. 안구 함몰 증상은 외관상 눈이 괭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안검 하수처럼 눈이 반쯤 감겨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쌍꺼풀 크기가 달라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쌍꺼풀 크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이제 미용적인 문제는 초기에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환자 전신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동반 질환이 심각하다든지 혹은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초기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심각한 초기 골절일 때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눈 주변에 분쇄 골절이 같이 있다든지 동반 골절이 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더욱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안구 함몰과 같은 어떤 미용적인 후유증이 생겼을 때 재건 수술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수술입니다. 안구 함몰과 같은 후유증은 안아의 연부 조직이 변형된 위치에서 굳어집니다. 주변 조직과 들어붙어 있어서 수술할 때 출혈도 심하고 조직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시신경이나 또 안아하 신경 또 혹은 근육 등 주요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이제 안면 외상 전문가에 의한 정밀한 수술을 권장합니다. 네.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안화 골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재건 수술의 경우에 리스크를 줄이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학제 팀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마취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 이런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첨단 의료 장비나 또 특화된 의료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환자마다 각각 다르게 접근하고 치료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환자마다 손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수술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과정 또 예상되는 결과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오라고 해서 검사를 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안아골절이 그런 것 같아요. 혹여나 얼굴에 큰 충격을 입었다면 그때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주저없이 병원을 빨리 찾는 게 맞겠죠? 네, 안아골절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기능적 장애와 미용적 문제도 유발시킬 수가 있죠. 얼굴에 큰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전문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나 혹은 위험한 활동을 할 때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활동할 때요. 귀찮다고 보호장비 이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내 목숨을 지켜주는구나 하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 안화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성형외과 전문의 김용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